네, 안녕하세요. 히쌤 교실의 히쌤입니다. 여러분, 충남 온라인 학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목요일이 됐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진짜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댓글창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란한 상황이니까 개인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외출 자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PPT 볼까요? PPT 보면 근대 개혁운동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너무도 많은 근대 개혁 운동들이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과 같이 차근차근 알아가 봅시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모군란을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개화파의 분화, 갑신정변,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 그리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예고했듯이 충남중학교 역사 대항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카웃을 활용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시간 역시 바로 수업 들어가지 않고 댓글 읽어주는 선생님 코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연이 들어왔네요. 네, 또 한유리, 도현이, 네, 민지, 준혁이, 둘리, 네, 좋아요. 네, 태식인가요? 네, 3학년 때 사회랑 역사 저희 중학교는 다 배웁니다. 거의 대부분 사회랑 역사 둘 다 배울 거예요. 네, 저희 4월 6일 날 학교 가는 건 아직 몰라요. 선생님도 그거는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빨리 학교 가고 싶지만 지금 상황에서 학교를 가면 조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쌤, 저희 사이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보라? 완벽이요. 보라 너무 좋습니다. 그런 거. 네, 궁예 씨도 왔고요. 네, 예진이, 상민이, 네, 좋아요. 민서도 왔네요. 태조, 왕건태조. 궁예랑 견훤도 여러 이상한 닉네임 많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궁예 씨는 너무 이상한 댓글 남기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 역사 시간에 뭐 배운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나서 다양한 개혁 정치를 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치렀다는 것과 그게 첫 번째 시간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고종이 친정을 하고 나서 다양한 문호 개방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다양한 근대 개혁 정책에 대해서 볼 거예요. 맞아요. 강화도 조약 이런 걸 배웠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야기들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맞아요. 위정척사 운동이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니 조선의 문호 개방이니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라면 네가 과연 왕이었다면 어떤 정책을 해볼래? 했을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는 문호를 개방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뭐 근대화를 따라가야 해요. 뭐 일본을 따라잡아야 해요.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과연 그러한 일들을 시행했을 때 조선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오늘 같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모군란이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이모군란은 이모년에 일어난 군난이에요. 군난. 군이라는 게 뭐죠? 군, 맞아요. 바로 군대, 군인들의 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배경은요, 별기군보다 낮은 대우. 별기군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별기군이 뭐였는지 한번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배경이 별기군보다 훨씬 낮은 대우라고 했는데, 맞아요. 특별군인이라고 써준 친구도 있어요. 네, 이모군란 신식군인, 맞아. 광민이가 정확하게 써줬어요. 신식군인입니다. 네, 준혁이도 써줬고요. 왕건치군도 써줬어요. 견훤도 오시고 궁예도 오셨네요. 너무 다양한 분들 오셨어요. 어찌됐든 별기군은 신식군인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 군인들은 어떤 모양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이렇게 딱 모자에 삼지창을 들고 있는 모양, 그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죠. 그런 군인이 아니고 이제 삼지창 대신에 뭘 들어요?
네, 맞아요. 총을 드는 게 바로 신식군인, 곧 별기군입니다. 이 군인들보다 옛날 삼지창을 들고 있던 군인들에게 엄청 낮은 대우를 해줬어요. 차별을 했다. 임금, 그리고 복장, 여러 면에서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조선에 줄 돈이 부족해서 당시에는 급료로 쌀을 줬는데 쌀도 부족해서 월급이 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용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님이 용돈을 줄 수가 없어서 한 달 동안 용돈을 못 받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과연 기분이 좋을까요? 참 이런 상황입니다. 군인들도 똑같이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개항 이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호개방 이후에 도시 하층민의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개방을 했는데 도시 하층민들이 왜 어려울까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개항을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하겠죠. 교류를 하는 가운데서 돈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 하층민들은요, 그러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보다는 어디 가서 내가 일을 할까요? 그 일하는 그런 권한들이 정말 옛날보다 더 어려워지고 더 발전된 기술들을 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층민들이 어려움과 불만들이 계속해서 쌓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모군란이 터집니다. 구식 군인과 도시 하층민이 정부 고관과 일본 교관 사례 및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당시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던 조선 정부에서는요, 결국에 새로운 임금을 지급하는 날에 딱 공포를 해요. 야, 이제 우리 돈 줄게 해서 군인들을 쫙 불러 세우고 돈을 줬습니다. 근데 먼저 받아간 이 친구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면 그 쌀이 있어야 되는 그 봉다리에 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래와 결을 섞어줍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여러분들 먹을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러한 몇 달째 월급을 밀렸는데 그 상황에서 받아야 되는 월급이 장난이라는 거예요. 반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화가 날 거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은 다 굶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 이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폭력성이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 하층민의 정부 고관, 도시 하층민과 구식 군인들이 합쳐서 정부 고관과 일본 교관을 살해해요. 야, 이렇게 우리가 힘든 건 일본 놈들 때문이야. 일본과 교류하고 나서 우리가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들과 힘을 합쳐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고요. 교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정부 고관, 조선인까지도 죽여요. 그리고 궁궐로 들어갑니다. 궁궐로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갈 경우에는 그냥 반란이잖아요. 하지만 이 군인들은 왕을 뒤집어 엎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단지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모시고 가요. 흥선대원군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고종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흥선대원군에게 오케이, 여기 이 군란을 진압하시고 정치를 다시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은 흥선대원군을 믿고서 다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청나라에서 군대가 와요. 당시 구식군인과 도시 하층민은 민씨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민씨 정권이 흥선대원군을 밀치고 나서 권력을 잡고 나서 일본과 교류하면서 개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층민들의 불만이 쌓여갔어요. 일본 놈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일자리들을 다 앗아갔어, 다 뺏어갔어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일본 애들이 들어온 이유는 민씨 세력 때문이야 하면서 그 화살을 민씨 정권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불만을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민씨는 도망갑니다. 네, 민씨 대립, 명성황후라고 치는데 선생님은 민비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황후가 아니에요. 나중에 대한제국에 됐을 때 황후로 올려지게 되죠. 어쨌든 이 민비는
도망을 가게 돼요. 충주 장원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고 흥선대원군은 민비가 죽었다라고 국장까지 치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비는 청나라의 군대를 요청해요. 청나라에 야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서 청나라에서 군대가 와서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민씨 세력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청나라는 흥선대원군을 잡아서 청나라로 끌고 가기까지 해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모군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경복궁 가본 친구 있나요? 경복궁 가본 친구들 올려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 이 지도 보면은 창덕궁도 있어요. 그리고 운현궁도 있어요. 여러분은 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남대문 찾아볼래요? 남대문. 여기 선생님 마우스가 보일까요? 남대문 있는데 남대문 이쪽에 선해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저기서 군인들 월급을 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월급이 너무도 이상한 거, 겨와 모래를 섞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서 민겸호의 집까지 쭉 올라갑니다. 민겸호는 당시 선해청 당사라고 해서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때려잡고 운영궁이라는 데가 흥선대원군이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쫙 진행해서 결국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지도, 지금의 서울도 지금 이 위치 그대로 있어요. 청계천 보이시죠? 나중에 가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서울 가서 이런 게 있었대라고 부모님께 얘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모군란의 결과입니다. 이모군란은요, 결국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죠. 진압되고 나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네. 숭례문이 제대로 된 우리말 아닌가요? 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제대로 된 우리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남대문의 정식 명칭이 숭례문이에요. 숭례문. 하지만 남대문이라고 불러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왜? 남쪽에 있는 대문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통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친구 밤샜는데 자도 되나요? 네, 앉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밤을 새셨다니 좀 가슴 아프네요. 네, 다시 그러면 결과로 가겠습니다.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 조선의 군대를 주둔하게 됐고요. 청 상인의 특권을 인정하게 됐다. 여기 한번 여러분들 혹시 필기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좀 밑줄 치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 상인의 특권이 인정돼요. 이 말은 청나라의 상인들이 조선 내륙에 진출해서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는 어떤 조약을 체결했다? 제물포 조약입니다. 제물포 조약. 이게 조선과 일본 간에 서로 체결한 조약인데요. 배상금을 지불하고요. 조선이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허용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의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대사관, 그러니까 공사관을 갔다 그랬죠. 공사관은 지금의 대사관이에요. 그곳을 부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돈을 요구한 게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모군란 때문에 우리나라는 청의 내정 간섭도 심화되고 일본의 돈까지 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한 친구가 카운트 언제예요? 했는데 이거 설명 다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네. 민재 친구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줬어요. 청상인들이 오면서 국내 짜장면의 역사도 같이 왔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성보라 친구가 정확한 얘기 해줬어요. 조청, 상믹,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배웁니다. 이거 고등학교 때에 더 자세히 알면 되고, 물론 교과서마다 중학교 때도 써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모군란에 대한 해결 방안에 따라서 개화파가 분화가 됩니다. 개화파가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뉘게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개화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겁니다. 어떤 개화파가 나는 좀 더 나은 것 같은가 같이 한번 보시면 돼요. 온건개화파는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 같은 인물들이 있었고요.
급진계합파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나이대로 보면요. 김옥균 이쪽 급진계합파가 한 10살은 더 어려요. 당시 20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20대에서 30대 초반 이쪽이고요. 김윤식, 김홍집, 어윤중은 30, 40대 나이가 또 지그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하고자 했던 개화의 모델이 달라요. 온건계합파는 청의 양무운동이고요. 급진계합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요? 아는 친구들 빨리 댓글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청의 양무운동은 어떤 모양이었고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어떤 모양이길래 온건과 급진으로 나뉘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들이 다 한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빈이 한번 올려줄래요? 네, 성민이도 한번 올려주세요. 뭐가 다를까? 뭐가 온건계합파, 급진계합파 이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운동의 모양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아는 친구들은 써주세요. 네, 성민 친구가 일본 메이지 유신 막부 중심의 봉건제 막 이랬고 명훈이 친구가 희생교실 구독과 좋아요. 그런 광고 좋습니다. 네, 지연 친구가 온건은 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네, 그러고 김호진 친구가 조선의 기본권을 유지한다. 어떤 게요? 양무 메이지가 뭐예요? 준혁이 친구가 온건은 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했고, 네, 이렇게. 양무 운동이 뭐고 메이지 유신이 뭐예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청나라가 근대화를 하기 위해 양무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이 운동은 다른 게 아니고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국의 것을 지키면서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정신, 중체서용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몸을 지키면서 중국의 정신을 지키면서 서양의 이론 기술들을 받아들이자라는 게 양무운동이고요.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시행했던 건데요. 싸그리 다 바꿉니다. 일본의 정신 그리고 기술 모든 걸 서양 걸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도 역시 온건과 계합파가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래서 온건계합파는 전통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서양의 기술만 수용하는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자, 천천히 하자라는 의미고요. 급진계합파는 서양의 근대적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이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하자라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딱 띄워봤는데 여러분들은 온건계합파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급진계합파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써주세요. 왜 그런지 근거를 항상 쓰셔야 돼요. 댓글 올릴 때는 저는 이러이러해서 온건계합파가 맞는 것 같아요. 또는 저는 이러이러해서 급진계합파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써주세요. 잘 쓴 친구들은 선생님이 역시 읽어주죠. 네, 온건 이러는데 왜 온건계합파가 맞아요? 또는 왜 급진계합파가 맞아요?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써주세요. 그냥 급진 안 하면 나라가 너무 약함. 광민이가 얘기해줬어요. 동탁 친구가 저처럼 쌤 잘생겼어요. 예, 동탁 친구 엄청 잘생긴 것 같네요. 온건계합파요. 왜냐? 정신까지 바꾸면 갑자기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성민이가 얘기했고요. 지연 친구가 빨리빨리 변화해야 해서 라고 했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려면 급진이라고 민지 친구가 얘기해줘요. 예주는 급진은 너무 빨라서 서민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맞아요. 현대화를 따라가기 위해 급진계합파가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맞아요. 다 옳은 생각 같아요. 선생님이 왜 이거를 물어봤냐? 지금도요. 빠르게 바뀌어야 되냐? 천천히 바뀌어야 되냐에 따라서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다. 선생님도 이 방송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요. 어찌됐든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방법이 다를 뿐이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아닙니다. 다른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논쟁을 거쳐서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쪽의 의견을 그러니까 더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보, 보수 이런 거가 나오죠. 그런 거랑 같은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온건계합파가 맞는지 급진계합파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딱 들었을 때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가 맞는지 보수가 맞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정치는 어른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세계예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교복을 입어야 되는지 폐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겠죠. 그런 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역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아요. 킹콩 친구는 이상한 거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밴합니다. 콩킹 친구인가요? 이상한 말 쓰시면 밴해요. 네, 세한 친구. 네, 선생님 요즘 이거 수업에 집중하느라고 선생님 희생교실의 영상을 잘 못 올리고 있어요. 선생님이랑 이름 똑같은 친구가 있네요? 네, 조제이 친구가 있네요. 신기하네요. 네, 어찌됐든 이 이모군란 이후에 계합파가 분열되고 나서요,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은 급진계합파에 따른 사람들이 일으켜요. 왜 그랬냐? 이모군란 이후 청해 간섭이 심화됩니다. 그러고 민씨 정권의 소극적 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이왕 할 거면 빨리 해야지 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야 라는 불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도입 실패,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당시 조선은 개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서 구해야 되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시 민씨 정권 쪽에서는 돈을 찍어내자라고 했어요. 돈을 찍어내자. 그러니까 이쪽 급진계합파에서 얘기해보니까 돈 찍어내면은 옛날 흥선대원군 생각나지 않니? 당백전 찍어냈다가 난리가 났잖아. 이런 이야기들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본에 가서 차관을 갖고 오자라는 거예요. 차관이 뭐냐면 빚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돈을 꿔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꿔오자라고 해가지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김옥균이 일본에 가서 돈을 꿔오려고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 실패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돈을 꿔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진계합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단이 되는 게 우정국 개국축하연회예요. 여러분 우정국이 뭘까요? 우정국이 뭔지 아는 친구 막 올려주세요. 네, 우정국이 지금의 무엇일까요? 우정국이 지금의 무엇일까요? 네, 성민 친구가 말했어요. 우편. 세한 친구 우체국. 맞아요. 명도 친구도 빈수 친구 다 맞았어요. 우체국입니다. 우정국은 지금의 우체국이에요. 이 우체국이 이전에는 없었거든요. 이때 1884년 처음으로 생기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갖고 이제 이거 개국하는 거 축하해 주세요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때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여러 사람들 죽여가지고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고종한테 가요. 창덕궁에 있던 고종한테 가서 고종한테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왕과 왕비를 확보하고요. 새로운 정권을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개조 정강을 발표하지만 단 3일 만에 청나라가 무력으로 침투해 와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3일 천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요. 보여 우정총국 저기 밑에 보여요? 경복궁이 있고요. 광화문 밑에 우정총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국역 그 밑에쯤인데요. 이 우정총국에서 그 정변이 발생되고 나서 급하게 경궁에 있는 명성황후를 다시 창덕궁에서 경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을 확보하고 혁신정강을 발표하고요. 각 나라 공사관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려요. 그러자 급하게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 옵니다.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요. 물론 이때 일본이 도와준다고 해서 일본 군대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청나라 군대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일본 군대가 이거 싸웠다간 큰일 나겠다 해서 후퇴합니다. 일본 군대와 공사관과 박영효, 김옥균 하는 급진계합파의 인물들이 대부분 일본으로 망명하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이 갑신정변이고요. 이 갑신정변에서 발표했던 14가조 개혁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개혁안 또는 문서, 공식 문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나라에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문자 안에는요. 꼭 들어가 있는 속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뜻을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 봅시다. 14개조 개혁안 제1조입니다.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이 곧 돌아오도록 하고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한다. 이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2조는 무슨 뜻이고 3조는 무슨 뜻이고 14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시 급진개혁파의 세력 급진개혁파들의 생각을 좀 따올 수 있어요? 네, 민서 친구 한 내용 학교 가면 또 해주는 거예요? 또 해줄 수는 있는데 좀 다른 느낌으로 할 겁니다, 저는. 네, 좋아요. 흥선은 온건파인데요. 1조는 왜인가요? 흥선은 온건파인데요. 이 도신 친구가 질문이 좋았어요. 그렇죠. 피카소 코르 친구와 1조는 청에 끌려간 대원군이에요. 와, 근데 아까 친구 이름이 뭐였죠? 선생님 까먹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아니, 흥선대원군은 온건개혁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개화파가 아닙니다. 수구파예요. 한마디로 개화를 하면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왜 청에 잡혀간 그대로 두지 왜 데리고 오자고 할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태성이 안녕하세요. 얘기해 주세요. 왜 흥선대원군을 이 급진개혁파가 수구파였던 흥선대원군을 다시 돌아오도록 요구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래도 왕이니까. 준영이가 했어. 왕은 아니고 왕의 아빠죠. 왕의 아빠니까 나라를 위해서. 네. 달달 친구가 명성황후 견제하려고. 송여진 친구 아빠여서 돈 받으려고 정신적 지주라. 착하게 살아라. 일본을 좋아해. 흥선대원군 일본을 좋아해서 개혁을 저지하려고. 여러분들 다양한 얘기 해줬어요. 맞아요. 이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한 이유는요. 그렇죠. 와, 예현 친구가 너무 멋있게 써줬는데요. 청의 간섭에 벗어나며 우리는 청의 독립국임을 알기 위해서. 맞아요.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밑에 그 내용이 확실하게 나오죠. 조공을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조공을 폐지한다. 네, 청에 우리나라 왕의 아빠가 잡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지금 대통령의 아빠가 미국에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나랑 정치적으로는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별이는 못 말려 친구 선생님도 사랑해요. 너무 도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벌 폐지는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해야 하는 건 지금의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거고요. 지주법 개혁, 지주법이라는 건 땅에 대한 세금을 내는 법입니다. 땅에 세금을 매기죠. 지금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그걸 개혁해서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 6조 이외의 불필요한 관청 모두 없애고 대신들과 협의의 일을 처리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갑신정변이 선생님이 3일 만에 끝났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역시 청의 군대에 의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을 체결합니다.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되고요. 텐진조약은 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따가 뭔가 있거든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텐진조약을 여기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한다면 동그라미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텐진조약은요, 청일 양국이 조선의 군대 파견 시에 미리 알릴 것을 약속해요. 너무 중요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을 맺고서요,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있던 군대를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언 친구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어요. 텐진조약으로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동학농민 운동이 그때 있을 때 이야기예요. 맞아요.
네, 이서 친구. 네, 유튜브 선생님이,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조선은 더욱더 내정 간섭이 심화됐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의는 있어요. 근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빠르게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하나의 개혁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의미가 있고요. 위로부터 이루어진 개혁이다. 하지만 한계는 역시 일본에 의존했다는 것, 주체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과 백성들은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별로 근대적인 개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백성들이 개혁을 바라지 않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 근대화를 하고 개화를 하는 게 마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각축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고요. 청일 대립이 격화돼요. 조선을 둘러싼 다른 나라가 이 조선을 먹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문도 사건이 1885년에 일어나요. 네. 박가로이 친구랑 조제이 친구 하트 막 이런 거에서 너무 댓글창 도배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밴할 수도 있어요. 밴하면 다시 못 쓰니까 수업과 관련된 얘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이에요. 러시아의 남하를 경계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거문도가 어딘지 아는 친구 있나요? 거문도는요, 전라남도 여수 밑에 있는 섬이에요. 여수 밑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을 영국이 불법으로 점령해요. 지금도 선생님 가보진 않았는데요. 지금도 가면 영국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죽어서 있는 무덤도 있고요. 영국 군인이 여기서 했던 거, 당시 조선 사람들과 지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중립화론이 대두됐었다라는 거예요. 육일준이라는 아저씨와 부들러라는 사람, 부들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부들러라는 사람이 중립화론을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 지금 이 지도를 보면요. 조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러시아, 청, 일본, 그리고 밑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라는 게 여러분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이유에 대해서 아는 친구 빨리 올려주세요. 영국이 우리나라랑 뭐가 있었나요? 한번 쫙 올려주세요. 네. 성민 친구, 독일 부영사 부들러,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예수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선생님, 저 착하게 살겠습니다. 네. 안녕.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죠. 러시아 견제 올라왔어요. 러시아 견제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고 나서 밑으로 계속 오려고 하니까 영국이 야 러시아 너네 내려오지 마. 네, 내려오면 나 조선 점령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견제하기 위해 먹었습니다. 네, 최은희도 얘기해 줬고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조선을 보면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위치상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옛날 역사가 그래왔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아셔야 되고 어떤 나라들과 어떻게 서로 대응해야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조선이 원래는 청에게 종속되어 있다가 일본이 이거를 점점 견제해 나가서 조선을 빼내려고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도 역시 조선을 먹기 위해 내려오는 상황. 그리고 이걸 견제하기 위해 영국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오늘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설명했어요. 그러면 충남중학교 역사대항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올려주세요. 질문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고요. 질문 없으면 샘 웨블러 한번 해주세요. 샘 웨블러 이게 뭐죠? 네,
네, 카웃을 할 건데요. 선생님 이번 카웃에 닉네임 예시가 있습니다. 닉네임은요, 중학교 플러스 자신의 쓰고 싶은 별명을 쓰셔야 돼요. 중학교, 선생님 내포중이기 때문에 내포중 귀요미라고 썼습니다. 네, 내포중 귀요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학교를 써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1등 하셔도 선생님이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학교를 쓰고 저기 하면요, 나중에 1등 했을 경우 캡처하셔서 그 1등 증거 사진을 캡처하셔서 페이스북에 선생님 이름 치면은 뜨거든요.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프티콘 하나 쏴드립니다. 1등 하신 친구에게는 선생님 선물 있으니까요. 한번 재밌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카웃 들어가는 법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냥 카웃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설명란에 주소를 써놨어요. 그래서 카웃.it이니까 주소 치시면 바로 이 게임핀 화면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게임핀 화면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화면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네, 여기로 하던 플레이 버튼 누르면 게임핀 이 화면입니다. 핸드폰도 어플 까시면 되고요. 어플에서 엔터핀 들어가셔서 이 게임핀 화면에서 기다리시면 되고, 어플 까기 싫다? 그냥 인터넷에 카웃 치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이 상황에서 게임핀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다 된 친구들은 여기 게임핀을 얼른 적어서 자기 소속 중학교의 별명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왜 불러만 해주세요. 왜 불러가 뭐죠? 혹시 왜 불러 이건가요? 천천히. 성민 친구 미안해요. 선생님이 막 그 마음이 급해가지고 쌍용중, 네, 경철중, 농산중, 금마중, 봉서중, 청양중, 광천중, 모선중, 원당중, 내포중, 광천중, 많습니다. 백성중, 백제중, 내포중, 청양중, 서산중, 엄사중, 대천중, 부성중, 서령중, 예산여중, 원당중, 부여여중. 좋아요. 네. 자기 소속 중학교 안 쓴 친구는 1등 해도 저 선물 안 가요. 네. 잠시 후에 끝내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할 거예요. 못 들어온 친구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다시 하시면 돼요. 네. 딱 5초만 기다리고 바로 하겠습니다. 5, 4, 3, 2, 1, 땡. 시작할게요, 여러분. 시작합니다. 네. 게임 시간은요, 문제 맞출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 먼저 뜨고 나서 정답을 하세요. 싱크가 안 맞아서 조금 그런데 보고 있다가 문제 보고서 정답하세요. 지금 찍는 친구들이 있는데 찍어봤자 의미 없어요. 지금 이거는 연습 게임이니까요. 문제가 떴을 때 보시고 입력하세요. 문제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네. 네, 좋아요. 네, 정답 올리는 친구들이 있네요. 네, 문제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고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네, 조제입니다. 선생님 이름은. 이거는 연습 게임이어서 점수는 주지 않았고요. 유용준 친구, 새샘중 유용준 친구가 제일 빨랐네요. 안 보고 찍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 점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나서 해주세요. 알았죠? 갑시다. 이 인물은 누굴까요? 이 인물은 누굴까요? 문제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시고 이 인물이 누군지 정답을 맞춰주세요. 네, 성민 친구, 태성 친구 막 정답 얘기하네요. 네, 얼른 해주세요. 네. 네, 됐습니다.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런 친구 진짜 혼나요. 누구예요? 그런 글 올라오는 친구는 진짜 혼날 거예요. 근데 진짜 화납니다. 네, 닉네임 진짜 문제 있죠?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낮추지 마세요. 불쌍한 겁니다. 네, 그런 거 하시면요, 선생님 진짜 화가 나요. 네. 진짜 저건 좀 아니죠?
문제가 있어요. 닉네임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호포제죠. 삼정의 문란 중 군정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호포제. 사창제는 군정이 아닌 황국이었고요. 양전은 전정, 밭에 대한 거고, 서원철폐는 삼정과는 상관이 없죠. 네, 저 친구 그냥 가주고요. 금마중 엑스칼리버. 금마중 친구가 가장 빨랐네요. 유구중, 신방중, 호서중 이렇게 있습니다. 내표중 정교 1등, 내포중 조금 분발하세요. 네. 지금은 알맹이, 돌멩이 친구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못 들어가요. 이거 다 맞춰야 하나요? 점수가 가장 높은 친구에게 줄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큰일 났네.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네. 네. 과연 뭘까요?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발행한 돈입니다. 네. 네. 문제 너무 어려워요, 지현 친구. 당호전. 네, 많은 친구가 당백전으로 맞춰줬어요. 상평통보는 원래 있던 거고요.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거는 당백전이죠. 재정. 선생님 오타 났네요. 어이가 아니고 아이죠. 네, 죄송합니다. 다음 문제 갈 거예요. 금마중 엑스칼리버. 가장 저기고 신방중.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갈게요. 네. 네. 이 묘가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는 친구들한테 유리한 문제이긴 한데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잘 들은 친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갑시다. 네. 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다 하면 알 수 있어요. 정답 아는 친구들이 올려주고 있네요. 갑자기 어려워지네. 네, 예산이었어요. 수업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예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금마중 엑스칼리버 대단한데요? 금마중, 내포중 전교 1등 잘하고 있어요. 원장중 제이쌤 악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바로 갑니다.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기에 1871년 강화도를 침략한 사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건의 이름은 네, 신미양요, 병인양요, 인주해라, 병자호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와 지성보라 친구 선생님 민스 안 씁니다. 프린스라서 그런 거 좋아요. 네, 두정중 웨일스미스 누구야? 누군지 저도 모르겠어요. 네, 8초 남았고요. 갑시다. 네, 갑니다. 네, 여러분들 입장에선 빨리 끊겨요. 싱크가 안 맞기 때문에 많이들 맞추고 있습니다. 네. 금마중 엑스칼리버 독보적이에요. 내포중 전교 1등 분발하고 있네요. 네. 고마워요. 저 응급 친구. 네. 갑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고서 보세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 겁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읽고 풀어보세요. 천천히 읽고. 이거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니까 천천히 읽고 한번 해보세요. 포도리 친구 서광준 닮았어요. 좋습니다. 네. 잘 안 보여요. 미안하네. 네, 엑스칼리버 잘해줘. 선생님 서광준 잘생겼어요. 좋습니다. 어렵죠. 최민서 친구. 지연. 10조 아님? 3번이거든요. 닭네모. 네. 책 보면서 하나. 네, 책 보면서 해도 돼요. 오픈북이에요. 네. 팡이곰 친구 이름 불러줬어요. 네, 다 했나요? 이제 봅니다. 네. 네, 10조였어요. 10조. 이거 조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고 일본인들의 자유로운 활동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포중과 원당중 제이슨, 여기 잘하는 친구들 많고요. 금마중 압도적입니다. 금마중.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습니다. 파절한 사절단이 아닌 거. 사절단이 아닌 겁니다. 네. 네. 시간이 없는데 빨리 해야 되겠어요. 55, 왕건 친구 55등이에요. 쌤, 저가 서광준 하면 왜 불러 해주세요. 선생님, 그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드라마를 안 봐서. 아닌 겁니다. 안 눌렀는데 왜요? 미안해요. 이게 싱크가 이게 딜레이가 돼서 여러분들 버퍼링이 있어가지고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선 빨리 해줘야 됩니다. 원당중 제이쌤 내포중 급락했네요. 내포중 떨어졌어요. 이게 높은 점수였거든요. 포인트 2배입니다. 이거 어려워요. 아까 선생님 저기 하라고 했어요. 금마중 멋있습니다. 네. 한남도 살자. 엄중시 이상한 소리 하면 혼납니다. 네, 밴 할 거예요. 이상한 친구들은 밴 할 거예요. 네, 이거 어렵습니다. 잘 보시고요. 생각보다 10초 정도 딜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끝낼 거예요. 선생님 이제 수업 끝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 빨리 하세요. 선생님 이제 금방 끊습니다. 시간 다 못 줄 것 같아요. 시간 다 못 줄 것 같아요. 갑니다. 금방 끊을게요. 대량 했으니까 끊겠습니다. 미안해요. 다 선택 못한 친구는 미안해요. 조선과 청이 아니고요. 텐진 조양은 일본과 청나라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빨리 끝내야겠어요. 이것도 포인트 2배입니다. 네, 잘 읽으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잘 읽어보세요. 네, 금마중 과연 이것까지 맞춰서 1등을 유지할까요? 서여중. 네, 좋습니다. 왜 불러? 포도리? 왜 불러? 왜 불러가 뭐죠? 선생님 알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해줄게요. 왜 불러가 뭔지. 엑스칼리버 누구일까요? 금마중 친구 선생님한테 연락해야 되겠는데요. 끊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거 해설 안 했네요. 전통적 사회 질서를 부정한 게 아니죠. 전통적 사회 질서를 인정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1등은요, 금마중 친구죠. 금마중 엑스칼리버. 선생님 페이스북에 선생님 이름 치면 돼요. 조재희. 그래서 팸에 날리시면요, 선생님이 선물 줄게요. 원당중 제이쌤 악계 친구도, 잘했네요. 원당중에 안원영 선생님 계신데, 안원영 선생님한테 선물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서여중 친구, 아쉽네요. 서여중. 네, 너무 잘했어요. 다 잘했고요.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 수업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대개혁 2번째 시간이니까요. 가보개혁, 동학농민운동, 가보개혁 이런 내용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3교시 기억하시고요. 선생님과 같이 하도록 해요. 그럼 너무도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